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동화 사이언스에 실린 이 기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물리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영기 박사의 당부였죠. 표준모형이 풀지 못한, 표준모형, 힉스 입자 이론이 풀지 못한 우주의 진실, 입자물리의 비밀을 풀어주세요 하는 당부에 제가 진실을 밝히고자 어제 유튜브 방송을 했었고 오늘도 이어서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표준모형 이론, 힉스 입자 이론이 풀지 못한 그 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블랙홀에 있다. 블랙홀에 압축된 밀도의 진실, 그 무게의 진실, 질량의 진실을 밝히면 표준모형 이론이 말하자면 현대 입자물리학의 바이블로 여겨지는 성서와 같이 여겨지는 표준모형 이론이 풀지 못한 우주의 진실도 밝힐 수 있다. 우주의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다. 바로 답은 여기에 있다 하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대 우주 전체 물리학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138억 년 이전에 초기 우주까지, 그러니까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초기 우주까지 볼 수 있는 그 경지에 와 있습니다. 인공 위성에서 관측한 결과에 의하면 138억 년 동안 멀어져 가는 은하들이 있어요. 초속 73km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는 거죠. 이처럼 은하들이 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138억 년 동안 이 은하들이 멀어져 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멀어져 갈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맞죠? 네. 만약 그 공간이 없었다면 그 은하들이 멀어져 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오늘 현재까지도 이 은하들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현재까지도 끝없이 멀어져 갈 수 있는 무한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제 말이 틀리는가요? 맞죠? 이것은 보편적 상식이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주는 이렇게 많은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이 멀어져 가면서 우주의 이 크기를 계속 팽창시키고 있어요.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138억 년 동안 이 은하들이 계속 멀어져만 갔다면 이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은하들이 우리를 중심으로 한, 우리를 관측자라 했을 때 우리 이 관측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주를 바라봤을 때 우리 주변의 은하들이 그렇게 138억 년 동안 우리를 떠나갔다면, 우리로부터 멀어져 갔다면 이미 우주는 텅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계속 138억 년 동안 우리 주위로부터 멀어져 갔지만 우주는 여전히 밤하늘을 밝히는 은하들이 총총하죠? 너무도 무수한 별들이, 많은 은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수천여 개의 은하들이. 우리 은하에만 해도 3천여 개 이상의 별들이 있어요. 또 300여 개 정도의 행성들이 있습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핵융합을 통해서 원자들을 생성하면서 빛나는 천체를 우리가 별이라고 해요. 즉 한마디로 스스로 빛나는 천체를 별이라고 해요. 그리고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별로부터 빛을 받아야만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천체를 행성이라고 하죠. 우리 은하 하나에만 해도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이 지구가 속한,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에만 해도 3천억 개 정도의 별들이 존재하고 또 300억 개 정도의 행성들이 존재하고 1억 개 정도의 블랙홀들이 존재하죠. 이런 은하들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있는데 우리를 둘러싼 이 많은 은하들이, 또 일부 은하들은, 또 이 중력권에 있는 은하들은 가까이 오는 은하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중력권에서 벗어난 많은 은하들이 우리 주위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거죠. 멀어져 간다는 거죠. 그렇게 138억 년 동안 멀어져 갔는데 그렇게 은하들이 멀어져만 갔다면 우리로부터 떠나가 버렸다면 우주는 텅텅 빈 우주가 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주는 텅텅 빈 우주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밤이면 무수한 별들이 찬란한 밤 하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지금도 우주에서는 별과 행성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 별과 행성들로 이루어진 은하들이 이 신상 은하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때문에 많은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져 갔지만 우리로부터 떠나갔지만 우주는 여전히 밤하늘을 밝히는 무수한 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예. 은하들이 이렇게 무수한 이 우주의 크기가 계속 이렇게 확장되고 있어요. 이것을 우주 팽창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별과 행성들이 계속 생성되며 신생 은하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이 우주의 크기는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가 우주의 역사, 우주의 탄생의 그 기점부가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겠죠. 예? 지금도 많은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우리가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했을 때 초속 73km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면서 우주의 크기를 확장시키고 있는데 우주가 탄생한 그 기점으로 올라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은하들은 다시 우리로 가까이 오겠죠. 필름 우리가 다시 돌린다면, 예? 그 필름을 우주의 우주 역사의 그 필름을 우리가 다시 돌린다고 하게 되면 우리로부터 멀어져 갔던 은하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면서 우주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겠죠. 예, 여기에 지금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밑에 지금 현재 우주의 일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우주 탄생의 기원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주의 규모는 점점 작아진다. 그리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의 수, 예? 은하의 수들도 점점 더 작아진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138억 년 전 초기 우주에 이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초기 우주에 이르게 되는데 이 초기 우주에는 별과 행성들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어요. 예. 별과 행성들이 이 은하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블랙홀을 비롯한 우주에 이런 천체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초기 우주에 우리가 당도하게 되는 거죠. 우주가 탄생해서 진화해온 이 과정에 이 필름을 되돌려 본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138억 년 전 이 초기 우주와 만나게 된다. 그런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 여기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지금 이 초기 우주는 미국 나사에서 관측한 초기 우주인데요. 미국 나사뿐만 아니라 유럽 우주국에서 관측한 초기 우주도 역시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초기 우주도 이제 볼 수 있는 과학의 경지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초기 우주의 비율과 이 초기 우주를 차지하고 있는 이 물질과 공간, 이 비율과 지금의 우주의 이 비율이 거의나 비슷하다는 거죠. 거의나 비슷하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회원님들 다시 잘 명심해 들으세요. 여기 그 우주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말하자면 표준 모형, 힉스 입자 이런 것도 밝히지 못한 그 답이 바로 이 비율에 있어요. 예? 예, 비율에 있는데 138억 년 전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 초기 우주의 비율과 물질과 공간의 비율과 지금의 우주의 물질과 공간의 이 비율이 거의나 비슷하다는 거죠. 그 비율을 한번 볼게요. 예. 이것은 미국 나사에서도 이렇게 관측이 됐었고 유럽 우주국의 그 현대적인 과학 기술로 밝히는 그
결과론 또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예, 한번 그 비율을 보겠습니다. 지금의 우주에서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암흑 에너지, 그 비율을 보게 되면 73%예요. 우주가 100% 우리가 봤을 때 이 100%에서 공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3%다. 그리고 여기에 또 아직 미확인 이런 입자들이 있어요. 은하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미확인 입자들인데 이 물질 암흑 물질이라고 하죠. 이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인가 하면 23%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위성 관측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이 물질이 말하자면 별과 행성들로 이루어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원자들로 이루어진 이 우주만물, 예? 이 물질의 비율은, 일반 물질의 비율은 겨우 4%예요. 4%인데요. 그렇다면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초기 우주 비율은 어떨까요? 예, 자 봅시다. 예, 초기 우주에서 우주 공간에 이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68.5%예요. 지금의 우주에서 이 우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73%고요. 초기 우주에서는 68.5%예요. 별로 큰 차이가 없죠. 예, 그리고 암흑 물질, 이 암흑 물질의 비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초기 우주에서 암흑 물질의 비율은 26.6%예요. 그리고 지금의 우주에서 암흑 물질의 비율은 23%예요. 23%. 그리고 원자로 이루어진 일반 물질의 비율은 초기 우주에서 4.9%예요. 그리고 지금의 우주에서 원자로 이루어진 일반 물질의 비율은 4%예요. 0.9%의 차이가 있어요. 왜서 이런 비율의 차이가 있는가? 크게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없죠.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이제 별과 행성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물질이 응축되면서 블랙홀과 같은 극단적으로 압축되는 천체들이 또 생겨나고, 또 이런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면서 약간의 이 비율 변동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큰 기준에서 봤을 때, 관측했을 때 초기 우주의 비율과 지금의 우주 비율은 큰 차이가 없어요. 예? 이것이 표준 모형 이론대로라면, 힉스 입자 이론대로라면, 빅뱅론대로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이렇게 초기 우주와 지금의 우주 이 비율이 거의나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그 답이 있는데요. 이 우주 물질이 빅뱅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힉스 입자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준 모형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기 우주에서, 원시 우주에서 한꺼번에 이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주원이 계속 생겨났다는 거죠. 예? 계속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의 우주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새로운 별과 행성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그 별과 행성들로 이루어진 신생 은하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우주의 규모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우주가 탄생한 그 시점을 우리가 우주가 진화되어 이 과정의 필름을 다시 되돌려 보면은 우주의 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그 우주 안에 존재하는 별과 행성들로 이루어진 이 은하의 수도 점점 작아지고, 예? 그러는 거죠. 지금 이 이미지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점점 작아지는 우주의 규모 속에서 존재하는 별과 행성들, 그 별과 행성들 이루어진 은하의 수도 점점 이렇게 작아지면서 그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초기 우주와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 비율을 놓고 보니까 초기 우주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과 공간의 비율이 지금의 우주의 이 물질과 공간의 비율과 거의 다 비슷하다. 예? 그리고 이
결국에는 우주의 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우주의 그 규모 안에서 별과 행성들이 이루어진 은하의 수도 점점 작아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초기 우주를 만나게 되고 그 초기 우주를 넘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과 만나게 된다는 거죠. 무의 공간과 만나게 된다는 거죠. 맞죠? 예.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예. 여기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주 규모가 계속 지금 새로운 별과 행성들이 탄생하면서 새로운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면서 그 별과 행성들로 이루어진 신생문화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우주의 규모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이 우주가 생겨난 그 기점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그 과정의 필름을 다시 되돌려 보면은 우주의 규모가 점점 작아지면서 그 우주 안에 존재하는 별과 행성들의 수도 작아지고 그 별과 행성들에서 이루어진 은하의 수도 점점 작아지면서 결국에는 이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초기 우주와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너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결국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공간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진공이 이루어지죠. 진공으로. 예, 그 진공 속에서 이런 입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예, 그 진공 속에서 예, 광자가 생겨나고 또 광자로 이루어진 중성미자들이 생겨나고 중성미자들로 이루어진 전자들이 생겨나고 그 전자들로 이루어진 쿼크 입자들이 생겨나고 그 쿼크 입자들로 이루어진 원자 핵이 생겨나고 수소 원자가 생겨났다는 거죠. 예.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이 기사 이런 내용이 있죠. 김영기 교수가 이런 말을 했나요? 입자 가속기. 이것이 입자 가속기인데요. 예. 이 입자 가속기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알맹이를 보는 슈퍼 현미경이라고 했어요. 예? 가장 작은 알맹이를 보는 슈퍼 현미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진공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원통관 안에는 진공이라는 거죠. 이 안에 진공인데 여기에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 입자의 충돌과 같은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면 그 에너지 값에 해당한 입자들이 생겨나요. 입자들이. 그 진공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있죠. 예? 어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블랙홀은 극단적으로 압축된 진공이다. 예? 1cm 입방대 180 ton 정도로 예? 그 정도의 질량이 나갈 정도로 압축된 진공이다. 그 실체는 무엇이냐? 예? 이 중성자들이 붕괴 해체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으로 강자까지 해체되고 맨 마지막으로 남은 진공 입자들이 극단적으로 압축된 진공이다. 우리는 흔히 진공이 무게가 없는 걸로 알잖아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서 보게 되면 광자가 질량이 없는 것으로 나와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 분명히 질량이 있죠. 예? 질량이 있죠. 예. 우리가 압축되지 않는 진공의 질량을 관측하기에는 우리 아직 과학 기술이 그 정도 경지에는 못 나와 있어요. 하지만 압축된 진공인 블랙홀의 밀도, 질량은 우리가 이미 관측할 수 있는 경지에 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답은 하나. 여기에 팩트예요. 예? 진공 입자에도 질량이 있다. 진공 입자들이 질량이 있다. 예? 그 진공 입자들이 제가 이 진공 입자를 원입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원입자. 원래부터 있었던 입자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예?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직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에 예? 무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 이 진공 입자들, 그 진공을 차지하고 있는 입자들, 그리고 이 블랙홀로 진화했을 때 극단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이 입자들,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입자다. 예? 원래부터 있었던 입자고 처음이자 마지막 입자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진공 입자를 원입자라고 제가 명명했는데요.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입자들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 몰리면서 결합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냄비에 물을 끓이게 되면은, 예? 냄비에 물을 끓이게 되면 그 열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열
그렇으니까 이 입자들이 이 원입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그 빈 공간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공뿐만 아니라 우주의 무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자들이 에너지가 있는 곳에 몰리면서 결합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냄비에 물을 끓이게 되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원입자들이 몰려들면서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크기를 팽창시켜요. 그래서 물이 갑자기 불어나가서 그냥 불불 끓고 전기로 날아가는 거죠. 그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기관차를 개발을 했고, 많은 인류의 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죠. 그러니까 이 원입자는 에너지 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또 너무 또 다른 쪽으로 또 너무 방대하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객관성을 치지 않고 기본 팩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원입자들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 몰리며 결합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입자 가속기의 진공이 입자의 충돌과 같은 에너지를 제공하면 그 에너지 값에 해당한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팩트예요. 예. 그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제공했는가에 따라서 그 에너지 값에 해당한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히그스 입자도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무슨 신의 입자라고 사기치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냄비에 물을 끓이니까 이 입자들이, 이 원입자들이 몰려들면서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 크기를 팽창시켜서 물이 불불 끓고 전기로 날아가고, 이 현상을 우리가 이용해서 전기기관차도 개발했고, 이 원입자는 이처럼 에너지 원천인데요. 이 입자들이 우리가 방 안에서, 어두운 방 안에서 라이터 불을 켜게 되면 갑자기 환해지잖아요. 빛이 생겨나면서. 이 입자들이 몰려들면서 결합해가지고 광자로 변환되면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터 불이 있는, 촛불이 있는 주위에는 열 에너지가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많은 광자들이 몰려들면서 밀도가 높아요. 에너지가 높은 것만큼 이 광자들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 주변은 밝고, 이 라이터 불로부터, 촛불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이 광자들이 밀도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은 이 에너지가 그게 이렇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그늘이 생기는 거고요. 이처럼 입자 가속기 진공에 에너지를 제공하면 그 에너지 값에 해당한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생겨나는데요. 태초에 그 무한 공간에서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 입자들이 생겨나고, 그 입자들로 이루어진 최초의 원자인 수소 원자가 생겨나고, 이 수소 원자들이 결합하면서 또 헬륨이 되고, 또 이런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또 많은 그 원자들이 생겨나게 되죠. 예. 그리고 우주 진화의 과정에서 그 입자들이 중력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압축이 되면서, 또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별이 폭발할 때 그런 별의 어떤 진화 과정의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입자들이 도로 붕괴 해체되면서 맨 마지막으로 남은 입자들이 극단적으로 압축이 되면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 진공, 극단적으로 압축된 진공 블랙홀이 생겨난다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것만 이해해도 여러분들 한 80% 정도는 이해한 것 같아요. 예. 아주 중요한 팩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야기 다 하기에는, 진실을 다 밝히기에는 너무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짤막짤막하게 우리 회원님들,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주 내에서 하나씩 제가 까발켜 나갈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